안녕하세요, 지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픽소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고, 또 브런치에서 스타트업이나 뭐 자신의 회사에서 처음으로 PO를 맡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뭐제 그냥 소소한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 브런치 작가 김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퓨어라는 직무는 사실 좀 알려진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PM은 그전에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PO는 아직까지 그렇죠. 좀 생소해서, PO의 R&R, 즉, PO의 업무와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PO는 사실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제 프로덕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정의를 해요.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근데 PM이나 PO 서비스 기획자가 굉장히 이제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단 프로덕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그리고 유저 관점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루는 일을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사실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덕트 책임자,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의 커뮤니케이터로서, 뭔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프로덕트 책임자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미션이나 뭐 비전, 이런 거 기반으로 프로덕트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로드맵을 좀 세우고, 뭐 유저 데이터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유저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뭐 신규 피처나 기존 퍼널 개선 통해서 유저한테 이제 프로덕트의 가치를 이제 제공하고 또 극대화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커뮤니케이터로서는 사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CEO와 함께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떤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마켓에서 핏을 찾아갈 건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해석하면서 이거를 뭐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팀원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좀 성과랑 일에 좀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PO를 사실 미니 CEO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프로덕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고객 그러니까 유저에게 이게 성공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 만들고 계신 프로덕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는,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지금 좀 반응이 좋은 프로덕트인데, 맘유저,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죠. 엄마들과 이제 임산부들이, 해외에서는, 범프라고 해서 이제 주차가 지나면서 혹은 아이가 커가면서 이 중요한 마일스톤들을 기록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하는 것들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빠르고, 이쁘게 해줄 수 있도록 포토 에디팅을 제공하는, 프로덕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요 프로덕트는 이제 단순히 그냥 포토 에디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조금 더 저널링이라던가 육아 쪽에서는 정말 모든 올인원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좀 프로덕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30대 중반에 경영 컨설턴트에서 PO로 커리어 전환을 하셨어요. 커리어를 전환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웹 프로덕트를 런칭하는 TF가 있었고 거기에 그냥 팀원으로만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뭐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TF팀 내에서는 사업 전략 파트에 좀 더 가깝게 일을 했었어요. 이후에는 이제 프로덕트 자체를 총괄하게 되면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UX 기획, 설계, 그리고 사업 전략 이 모든 거를 다 하게 됐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 프로덕트 리뉴얼 때문에 TF 팀원들과 이제 프로덕트 기획을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내가 찾고, 그리고 진짜 유저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로덕트가 유저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낄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PO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었고, 나 정말 진짜 제대로 유저들이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이제 돈, 이런 것들을 기꺼이 좀 쓰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 컨설팅에서 PO로 커리어를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서비스 기획자에서 PO로 이제 커리어를 발전하거나 뭐 개발자에서 PO로 커리어를 전환하는 케이스는 몇 번 봤는데 경영 네. 컨설턴트에서 PO로 전환하시는 케이스는 제가 처음 봐서 경영 컨설턴트 경험이 PO 실무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피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니 CEO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이제 사업 전략 쪽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그쪽에서 가지게 된 백그라운드들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PM이나 PO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익혔던 그리고 많이 사용했던 프레임워크 있어서 저한테는 사실 경영 컨설팅이라는 저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제가 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PO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및 QA 담당자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비개발자 출신이고 이제 중간에 커리어를 전환하셨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PO로서 리딩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디자인이나 개발 쪽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저는 이제 PO로서 그 두 팀에게 기획을 전달해야 하는 기획자로서 뭔가 내가 제대로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있나? 이런 저조차도 굉장히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개발 부트캠프라로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사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팀으로 협업한다는 관점을 팀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이걸 유저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야라는 그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 사실 훨씬 수월하게 이 PO의 직무에서 비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개발자랑 디자이너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부족한 점이나 뭐 상대방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로를 향한 이게 뭔가 손가락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로가 좀 서로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각자의 전문성을 또 인정하고 또 하라고 제가 무지하다는 점도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좀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두면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이제 프로덕트에 정말 가치를 더하고 또 이거를 유저한테 그 가치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협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성의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 전문성으로 완벽한 상태를 소통하는 것보다 자주 소통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 완벽한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뭐, PO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획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기획이 디자인적으로 또는 뭐 개발적으로 구멍이 많다는 점을 사실 인정하고 차라리 자주 소통을 함으로써 이게 계속해서 더 온전하 간다는 걸 추구한다는 거, 그걸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뭐 피처 개발이나 뭐 퍼널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는 또 문제 정의, 그리고 뭐 솔루션에 대한 맥락,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소통할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PO로서 사실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통,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얼마나 잘 보유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이를 완결성을 짓는가, 이것도 PO로서 굉장히 비개발자 출신 PO도 충분히 PO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PO를 하신 지 조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PO가 갖춰야 될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저 중심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또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덕트는 결국에 유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도 유저기 때문에 유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또 유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유저 중심에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공급자 입장이 되게 굉장히 쉬운 포지션이 또 PO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비즈니스 쪽을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 좀 이어지긴 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를 정의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경영진이랑 이제 메이커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거나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도 PO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네, 그럼 PO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또 하나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데이터 관련 역량인데요.
PO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 저도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진짜 많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PO는 데이터를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여기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데이터는 유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영역이 이제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에도 데이터는 이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정량적인 데이터도 사실 진실을 말하지는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많은 프로덕트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뭐 MAU나 뭐 DAU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액티브 유저에 대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 그 안에는 이 PO가 정의하는 것과 맞지는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제 유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으로서 저는 바라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PO로서 진행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실 텐데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나마 이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좀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라면 이제 제가 이전 회사에서 운영하던 웹 프로덕트를 리뉴얼했던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애착이 많이 가요. 정말 이제 몇 날 며칠을 막 이제 밤을 새 가면서 기획하고, 그리고 뭐 런칭하기 일주일 전에는 팀원 모두가 이제 회사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뭐 집이 먼 팀원들은 회사 주변에 이제 숙소 잡아놓고 거기서 출퇴근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제가 유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획을 제안하고, 이제 저희 대표님 이제 CEO를 설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백엔드랑 저희가 서버까지도 같이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주말 동안은 이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이때도 이제 서비스의 중단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유저들한테 조금 더 좋은 가치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좀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때 또 프로덕트의 본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 관점에서 좀 새로운 서비스를 그 주말간 제공을 했었고, 그 서비스 자체가 사실 유저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그 중에서 프로덕트의 팬이 돼서 이제 리뉴얼 된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들로 많이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아직도 팬으로서 사용해주시는 유저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결국에는 사실 저는 이제 유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 프로덕트를 얼마나 유저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배웠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었던 프로젝트지만, 저 개인적으로 PO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혹시 어떤 서비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경영자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외부로 이제 강의를 하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이 플랫폼 자체를 이제 전체 서비스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그냥 강의 사이트를 리뉴얼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공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컨설팅을 위해서, 경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게 있고 어떤 경영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디지털 경영 컨설팅을 그래서 기획해서 제공했었어요. 그 이틀 동안 디지털 경영 컨설팅을 이제 기획해서 제공을 했었고, 그 서비스 자체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었고, 그때 이제 디지털 경영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실제 오프라인 컨설팅으로 이어졌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너무 많고 손에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레슨런이 있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현재 저희 프로덕트에서 유저들이 프로덕트 내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한 곳에 모아주는 섹션을 좀 메인 화면에 제공해주고, 이걸 통해서 유저들이 더 쉽게 자신의 결과물에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덕트 내에서 이제 핵심 경험인 이제 에디팅, 포토 에디팅 경험도 증가시키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게 리테이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설계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배웠던 게 사실 이제 원 액션 원 임팩트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너무 많은 퍼널 각각에다가 이제 막 두세 개씩의 목표를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선하고자 했던 지표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유저가 핵심적으로 얻어가야 될 가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저가 프로덕트 내에서 이 퍼널을 통과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퍼널의 단계들이 부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유저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주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소통했었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한 액션이 있다면 그 액션은 정말 한 가지 임팩트에 집중하고 정말 핵심적으로 유저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하나가 무엇인지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요 이후에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원 액션 원 임팩트라는 좀 개인적인 철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좀 타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현역 피어가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최근의 프로덕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이게 사실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프로덕트를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이제 큰 제품으로서의 프로덕트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프로덕트가 있는데, 프로덕트를 하나의 뭐 큰 단위의 제품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덕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람이거든요. 굉장히 꾸준하게 유저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제 팬층을 만들어낸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그 유저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고, 이게 유저 관점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사실 앱 프로덕트 내에서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제 두 번째는 토스인데,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는 MVP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스가 지금 상태에서 처음 마켓에 나왔다면 아마 지금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토스는 사실 이제 피처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피처 크립이라고 부르는 뭔가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이 막 뭉쳐있는 그런 프로덕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꾸준하게 유저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다양한 유저들의 니즈를 가치 있게 충족시켜준다는 관점에서 지금의 이런 여러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하고 느껴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토스가 어떤 어플을 뛰어넘어서 토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하나의 큰 프로덕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작은 단위에서 어떤 기능적인 프로덕트를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사실 애플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기능 단위의 프로덕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남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좀 혁신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아닌 상태는 언제인지. 그래서 문제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수많은 앱들이 기능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트렌드를 다시 만들어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성공적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좀 나뉠 수는 있겠지만, 의견이,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합니다.